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일입니다. 오늘은 그 후원을 받아서 제작하는 영상입니다. 후원해주신 분들이 2023 대한민국 재테크 트렌드라는 그 책을 발간하신 분들인데요. 그 조선일보 경제부가 엮었다고 하네요. 예. 그 3월 28일에 출간됐고 4월 6일에 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저는 아직 이 책을 읽지 못했고요. 한국 나가면은 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니다. 원래 제 방송 2부, 3부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진짜 죄송해요. 이 도서 출간 날짜를 맞춰야 되는 약간 급한 홍보 섭외라서 송구스럽지만 제가 이 재테크 영상을 하나만 먼저 찍고 가겠습니다. 제 영상, 그 2부, 3부도 곧 작업해서 올리겠습니다. 진짜 기다리시는 시청자분들 계신 거 아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예.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원화 위기가 당장 오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지금 주식시장 올라가는 거 보세요. 벌써 또 안도하고 난리 났죠. 예, 그러니까 정부가 다 막아줄 거라는 그 안도감에 벌써 지금 다 선반영돼서 주식시장 다시 오르고 또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렇게 큰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좀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진짜 죄송합니다. 이 책은 후원해주신 분들은 얘기를 들으면 매년 12월에 조선일보에서 재테크 박람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유명하신 분들이 강의를 한 내용을 정리한 도서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봐도 낯이 익은 이름이 몇 개 보였어요. 몇 분 보였어요. 예, 제가 알아볼 수 있었던 이름은 오건영 부부장님, 염승환 이사님, 홍춘욱 대표님, 김영희 교수님 등 제가 유튜브 볼 때 자주 나오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분들이 강의하시고 그거를 이제 책으로 엮은 거라고 하네요. 출판사는 원앤원 북스라고 하고요. 홍보차 저한테 솔풀경 TV에 연락을 주셨고 되게 감사하게도 그다음에 제 재테크에 관한 의견도 물어보셨고 그리고 홍보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영상은 제 의견 재테크에 관한 2023년에 나라면 어떻게 재테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을 중점으로 한 그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소액의 수고비를 받을 예정이지만 중요한 점은 이 영상 내용은 100% 제 의견이고 이 원앤원 북스에서는 전혀 영상 콘텐츠에 관여하시지 않았음을 밝혀드립니다. 예, 뭐 저한테 이렇게 말해라 저렇게 말해라 그러신 거 전혀 없으니까 예, 걱정 마시고요.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차피 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일관적인 생각이란 거 아실 수 있을 거고 이번 영상도 금에 관한 겁니다. 예. 2023 대한민국 재테크 트렌드. 제가 만약에 이 이벤트에서 강의를 했다면 어떤 제목을 지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제목을 썼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찍어낼 수 있고 찍어내는 종이 돈. 끝은 어디일까?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금의 중요성을 많이 인지하고 계십니다. 1971년까지 금 본위제를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중앙은행의 끝없는 돈 찍기, 이게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제 생각에는 수백 년, 수천 년간 진짜 돈이라고 여겨져 왔던 금으로 결국 돌아오는 순간이 올 것 같습니다. 전 앞으로 금을 조금씩 사 모으시는 걸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한 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금값이 크게 오르진 않더라도 뭐 수개월, 수년 후에 결국은 금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물물 교환을 해오던 인류는 그 편리함을 위해 돈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돈은 자연스럽게 당시 값어치 있는 물건이 돈으로 여겨졌습니다. 뭐 조개 껍질일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소금도 돈처럼 쓰였고 아니면 각종 금속이나 구리, 동 같은 걸로 이 동전을 만들기도 하고 결국은 금이나 은까지 돈으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귀중한 물건이면은 돈으로 사용이 됐지만 실물을 돈으로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았죠. 뭐 소가 됐건 귀금속이 됐건 실물은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불편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리한 지폐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 지폐는 결국 가치 있는 자산을 대표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종이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이해하시면 왜 금이 중요한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즉 돈을 뒷받침하려면 내재 가치가 있는 유형 자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A는 소가 한 마리 있고 B는 닭이 10마리 있습니다. 돈이 있기 전에는 물물 교환을 통해서 둘이서 해피하게 살았겠죠. A가 소를 한 마리를 주고 B의 닭을 10마리를 받고 밸류가 비슷하다고 생기면은 물물 교환이 일어났죠. 근데 문제는 A가
닭 10마리가 아니라 닭이 1마리만 갖고 싶을 때가 있겠죠. 닭 10마리 필요 없으니까. 그때 A가 자기 소를 전당포한테 줍니다. 전당포한테 주면 전당포가 나는 A의 소를 받았음 하고 종이를 자기 도장을 찍어서 주게 되죠. 그럼 A는 10등분을 한 다음에 종이 한 장을 찢어서 닭 B한테 주고 B는 닭 1마리를 A한테 줍니다. 그럼 A가 닭을 먹겠죠. 이게 돈의 탄생입니다. 이 종이돈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심사인당 5만 원짜리가 있으면 이 5만 원짜리 뒤에는 받쳐주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물론 오늘날에는 실물이 아니라 이제 그 나라의 GDP가 받쳐주는 거죠. 대한민국 GDP가 이 5만 원권을 받쳐주는 게 되죠. 하지만 원래대로라면 이 정석대로 하면 이 A가 나 이제 내 소를 다시 받고 싶다. 내 소를 돌려다오 해서 이 종이 10장을 하나로 묶어서 전당포한테 돌려주면 전당포 C는 이 소를 다시 A한테 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즉 이거는 이 돈은 종이돈은 언제든지 그 자산하고 freely exchangeable 해야 됩니다.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이 자산이 없으면 이 5만 원권은 그냥 종이 쪼가리예요. 종이 쪼가리. 뒤에 받쳐주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게 법정 화폐라고 불리는 거죠. 피아트만이라 그래서 뒤에 받쳐주고 있는 게 없는 자산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게 한 가지 포인트고요. 만약에 거기서 한 술 더 떠서 이 전당포가 정신줄을 놓고 소 1마리에 돈 1장이라는 이 공식을 무시하고 만약에 이 돈을 더 마구마구 찍어낸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커지겠죠. 이렇게 돈을 찍고 예를 들어 심사인당 1장에 소 1마리여야 되는데 심사인당을 마구마구 찍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 마을에는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전당포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무너질 겁니다. 너 뭐 하는 짓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하셨겠지만 이 지금 전당포가 미국 중앙은행, 다른 선진국 중앙은행이고 지금 모든 중앙은행들이 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뒤에 받쳐주고 있는 실물 자산도 없거니와 그나마 GDP가 있는데 그 GDP는 정해져 있고 빠르게 성장하지 않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은 통화량을 찍어내고 돈을 찍어내고 있는 거죠. 결국 이거의 끝은 좋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축이든 조개 껍질이든 다른 금속이든 여러 가지 형태의 실물 자산을 돈을 뒷받침하도록 사용해오던 인류는 1816년 영국에서 이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그리고 금속 코인도 만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드디어 종이돈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1816년에서 1821년 사이에 처음으로 영국에서 금 본위제가 시작되고 영국 1파운드는 7.3g의 금이란 공식이 형성이 됩니다. 즉 제가 100파운드 종이돈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그 은행은 언제든지 저한테 730g 정도에 되는 금을 내어주게 되어 있는 거죠. 미국도 금본위제를 1834년에 동참하면서 20달러당 1 troyonce 31.1g 정도 금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즉 제가 US 달러 200불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언제든지 310g 정도의 금으로 교환이 가능했던 시대가 열리는 거죠. 하지만 인류는 때때로 종이돈을 더 발행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경제 위기, 전쟁, 나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이 금 본위제를 잠시 폐지해서 새롭게 금을 구하지 않아도 종이돈을 더 발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 만들죠. 스스로한테 자유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 돈 1하고 금 1이 연동이 되어 있다 그러면 돈 100을 찍기 위해서는 100이란 금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금은 캐기가 어렵고 그만큼 갖다 충당하기가 어려우니까 하지만 돈은 더 빨리 찍어내야 되고 결국 1971년에 미국 닉슨 대통령이 그동안 35달러당 1 troyonce라는 공식을 잠시 폐지합니다. 그때 이거를 temporary hold라 그래요. 영원히 폐지한 게 아니라 상황 나아질 때까지만 잠시 폐지하겠다 한 게 벌써 52년이 됐네요. 돌아갈 생각이 없는 거죠, 이젠. 자, 더 이상 종이돈은 실물을 대표하는 그 증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부 선언으로 돈이 간주되는 즉 법정 화폐가 시작되는 거죠. 피아트만이라고 하죠.
즉 35달러를 들고 내가 미국 은행을 가도 더 이상은 나한테 금 31g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예, 절로 가 하는 거죠. 네 금은 여기 없다. 50년이 지난 지금 2023년 현재 우리는 그 뒷받침 되어주는 그 실물 자산이 없는 속이 텅 빈 종이돈을 들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돈을 새롭게 더 발행을 할 때마다 실물을 구할 필요가 없어지다 보니까 정부나 중앙은행은 이제 거리낌 없이 돈을 마구 찍어내고 신놀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기가 신이다, 내가 가시다 하고 신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2008년 9월에 리먼이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 지난 15년 동안은 이 신놀이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죠. 신용이나 믿음을 잃고 있는 이 피아트만이 법정화폐, 이대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신용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코어 퀘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더 이상 회복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웬만한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고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만 봐도 이제 뭐 되갚기는커녕 그 늘어나는 속도 자체가 가속이 되고 있습니다. 더 빨리 늘어나고 있는 거죠. 마켓은 은행이 무너져도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번에 뭐 SVB 문제나 크레딧 스위스 문제 보셔도 알겠지만 도이치뱅크도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하니까 오히려 이때를 틈타서 환호하는 분위기죠. 즉 정부 개입해서 무조건 막아주고 무조건 살려주고 강제 합병시켜주고 하니까 돈을 잃을 위험도 없고 이 문제가 뭔가가 파산을 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선 파산한 다음에 자연적으로 무너지면서 실업자도 생기고 돈도 잃고 예치금 넣어놓은 고객들도 돈을 잃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무서움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너무너무 많이 팽배해 있다 그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자산 가격이 또 오르고 다 연준에서 막아주고 중앙은행에서 막아줄 거라는 그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아예 주식시장은 가라앉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즉 이제는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게 된 게 바로 정부의 돈 찍기죠. 이제는 정부가 돈을 찍어서 은행이나 웬만큼 큰 일이 터질 거를 막아주지 않으면 뭐 리퀴디티 크라이시스다, 크레딧 크라이시스다 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지레 가서 다 막아주고 다 해결해 주는 거죠. 세상이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래서 역사적으로 우리 선조들을 보면 이제 미국 선조들 얘기하는 건데 이 돈을 무작위로 찍어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스스로 알고 그 재갈을 물린다 그러죠. 재갈을 물리고 제한을 두기 위해서 내재 가치가 있는 실물 자산에 돈을 연동시켰던 겁니다. 우리 여기 파운딩 파더스 미국의 이 케이스 두 가지만 보면 1786년에 조지 워싱턴 미국 1대 대통령이었죠. 이분이 쓴 글을 보면 영어는 제가 안 썼고 이제 간단히 번역을 해서 써놨는데요. 종이돈은 즉 법정 화폐는 결국 상업을 망치고 성실히 사는 사람한테 고통을 주며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라고 했고요. 1788년에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 3대 대통령이죠. 종이돈은 법정 화폐는 결국 가난을 가져다 줄 것이다. 실체가 없는 종이돈은 진정한 돈이 아니고 돈의 유령 행세밖에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양반들이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셨잖아요. 이분들도 벌써 수백 년 전, 수천 년에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돈을 정부가 마구마구 찍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면 결국은 다 망한다는 거를 이 양반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 결국 이 종이돈 법정화폐는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금본위제가 귀환을 한다면 화폐가 한 번에 리셋이 될 거고요. 금본위제가 귀환을 하지 않아도 금 대비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질 겁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죠. 즉 화폐량이 많아지면 화폐 가치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건 서플라이 앤 디만드의 아주 기본 상식이고 기본 경제 이론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뭐 우리가 퀘스천하지 않아도 돼요. 즉 금본위제가 돌아오건 안 돌아오건 금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금의 중요성을 좀 더 이해를 하시려면 금본위제가 어떻게 스트럭처가 돌아갔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물론 금본위제 안 올 수 있습니다. 안 올 확률도 높고 아는데 2014년에 그 스위스에서 레퍼런덤이 있었거든요. 전 국민 투표를 해서 20% 금본위제를 다시 복귀시키자.
리스토어 하자라는 그런 투표가 있을 정도로 선진국에서 금융 시스템의 중요성을 알거나 정말 더 미국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선진국 그런 스트럭처를 가진 나라들에서는 이 금본위제 중요성을 많이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하여튼 the latest one was 2014년에 그런 투표를 했을 정도로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는 이거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간 다시 금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돌아가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부들이 돈을 찍어내고 저 미친 짓을 하는 걸 봤을 때는 그러니까 금본위제의 기본만 좀 알고 계시면 제가 왜 자꾸 금의 중요성을 더 말씀드리는지를 조금 같이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화폐를 금에 연동한다는 거는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가 1944년부터 71년까지 됐던 그 브레튼 우즈라는 그 합의를 보면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구조를 보시면은 다이어그램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오른쪽에 금이 있고 중간에 달러가 있고요. 그렇죠? 35달러가 1아운스였죠. 이렇게 둘이 릴레이션십이 형성이 되고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다 달러하고 exchange rate 형성이 됩니다. 저에게 도이치 마크가 됐건 프렌치 프랑이 됐건 브리티시 파운드가 됐건 재패니즈 엔이 됐건 얘들은 달러를 중간에 두고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달러가 금과 rest of the world 이렇게 이런 스트럭처로 이게 돌아가는 게 이게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중앙은행들의 만행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금본위제로 돌아가는 거지만 미국이 이거를 스스로 할 리가 없어요. 그렇죠? 예, 엄청 골치 아픈 일이고 아주 짜증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등이 떠밀려서 억지로 가야 될 텐데 지금으로서 제가 봐서는 미국의 등을 떠밀 수 있는 국가는 규모나 사이즈 뭐 이런 거나 아니면은 결단력이나 execution 파워나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중국밖에 없어요. 제가 중국을 좋아서 지금 중국을 지켜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전에 그 화폐 전쟁, 파이낸셜 워의 일환으로 금융 전쟁의 일환으로 금본위제를 선언하고 나올 수도 있다고 제가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좀 소설 같은 얘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압니다. 예, 아는데 중국 쪽에서는 웬만한 강수가 아니고서는 달러를 흔들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런 완전히 그 판을 뒤엎는 흔드는 그런 한 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제 댓글에서도 봤지만 1971년에도 금본위제가 왜 막을 내렸는지 모르냐, 브레튼 우즈가 왜 망했는지 모르냐라고 이제 반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브레튼 우즈가 막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이 늘어나는 통화량을 감당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expansion of credit이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은 자꾸 더 찍어서 돈을 더 빌려주고 사업도 만들고 공장도 짓고 해야 되는데 금에 발굴되는 금 양에 이게 묶여 있다 보니까 더 빨리 사회가 경제가 성장하고 그 익스펜션을 맞춰 나가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막을 내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근데 그거의 문제는 금값을 고정시켜 놓고 절대 바뀌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원래는 맞죠. 금값을 고정시키고 바뀌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야 인플레이션도 안 생기고 그래야 더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필요하다면은 그 금값을 제 생각에는 고정하지 말고 적당한 주기를 정해놓고 이 금값이 변동할 수 있는 밴드를 정해놓고 오를 수 있는 폭을 정해놓는다든지 그리고 또 그 새로운 금 가격을 뭐 모든 나라들이 같이 투표를 해서 레퍼런덤을 돌려서 뭐 점도표 찍듯이 같이 찍은 다음에 중간 가격을 정한다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 금본위제를 다시 가져올 수는 있어요. 포인트는 그 무책임한 중앙은행의 돈 찍기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제재가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나라 눈치도 봐야 되고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견도 다시 들어야 되고 지금처럼 미국이 혼자서 연준이 맘만 먹으면 그냥 무조건 찍어버릴 수 있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 그런 거죠. 즉 중앙은행이 더 이상 신놀이를 못하도록 어느 정도는 제한을 둘 수 있게 하는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금본위제로 가는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금본위제가 돌아온다고 해서 달러 기축통화가 하루아침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위안화가 절대 기축통화 될 수 없고요. 위안화는 달러에 비하면 아직도 갓난아기 수준입니다. 커런시만 놓고 봤을 때는요. 이 세틀먼 화폐로서 첫 발을 내디딛는 지금 수준이기 때문에 위안화는 85%에서 87% 거의 90% 정도의 인터내셔널 트레이드의 세틀이 달러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중국이 신났죠.
예, 저 유럽이랑 저 사우디 뭐 이란 화해도 시키고 하면서 중국이랑은 아예 그냥 대놓고 원유 살 때 그냥 renmin비로 세틀하는 정도고요. 자꾸 달러를 이렇게 뛰어넘으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거는 거의 뭐 세 발의 피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스위프트 시스템을 갖고 있는 달러를 누르기는 너무 힘들 겁니다. 그래서 뭔가 판을 뒤집는 한 수를 둘 것 같아요, 중국에서.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라 위안화는 국채 시장도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정신인 사람이 중국에다가 내 돈을 맡길 리가 없습니다. 큰 돈을. 그렇죠? 예, 중국은 이제 공산당이니까 전혀 룰 오브 로나 그 듀 프로세스나 그런 페어한 그 리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다 돈을 줄 리도 만무하죠. 하지만 중국이 하여튼 자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달러의 위상을 더 떨어뜨리고 혼란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 틈을 타서 뭐 대만 합병을 한다든지 뭐 다른 나라들이 더 위안화를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자꾸 물꼬를 틀라고 할 겁니다. 금 본위제가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금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어요. 그 법정 화폐, 그 종이돈의 한계를 느낀 투자자들은 다시 그 실물 자산의 중요성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절대 줄어들 수 없는 달러 부채, 정부 부채, 그렇죠? 언젠가는 한계점에 다다르면서 일본처럼 속에서 터지는 임플로드하는 그 순간이 올 거고요. 일본도 이제 거의 마지막 챕터에 와 있다고 봐야죠. 예, YCC를 이제 포기해야 될 거고, 이제 뭐 그 나라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뭐 4%, 5% 찍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0에다 묶어놓고 있을 수는 없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자율도 서서히 상승을 할 거고, 이제 늘어나는 그 이자 지급량에 어쩔 수 없이 국가 파산 갈 겁니다. 아무리 자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다 해도 뭐 자국민한테는 뭐 돈 안 줍니까? 이자를 줘야죠. 뭐 채권이라는 건 간단하게 이자를 못 내면, 이자를 이행하지 못하면 파산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지경을 갈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선진국이 어느 선진국이 먼저 파산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앞으로 닥칠 위기가 단순 뭐 신용 위기, 자산 위기, 뭐 금융권 위기 이런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넘어선 정부 부채 위기를 동반한 화폐 위기가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 대한민국 원화를 보호하고 우리가 화폐 위기를 먼저 맞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금이 연동되건 아니건 뭐 어떤 형식이든 간에 형태건 간에 파이낸셜 리셋을 해야 될 타이밍이 가까워지고 있고 결국은 값어치가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 법정 화폐가 다시 신뢰를 얻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유일한 방법은 내재 가치가 있는 유형 자산에 연동을 시켜서 다시 신뢰를 주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저는 물론 금이 1번 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지난 수백 년간 하여튼 금 가격이 형성되는 거, 이 금 본위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거를 간단히 보시면 두 가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금환 비율 계산법, 즉 1번 시나리오 보시면 금이 100이 있고 화폐가 100이 있다 그러면 이 금환 비율은 1대1이죠. 금값은 1입니다. 100 나누기 100 하면 1이죠. 이번 케이스는 금은 그대로 100이 있는데 화폐를 막 찍어서 만이 됐어요. 그러면 만 over 100 하면은 금은 100이 됩니다. 그렇죠? 금값은 100이 되는 거예요. 금은 똑같이 있어도 화폐를 100배를 찍으니까 당연히 금값은 100이 오르는 거죠. 아주 심플합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금 보유율 계산법입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 금이 100이고 화폐가 만이면 이걸 100%금 보유를 해라. 그건 지금 무슨 말이냐면 화폐 만을 더 발행하고 싶으면은 정부는 가서 금을 100을 더 구해와야 돼요. 그렇죠? 금이 지금 100 화폐 만이잖아요. 금값은 100이죠. 그 화폐를 만을 더 발행하고 싶으면 너 가서 금을 100을 더 캐오세요 하는 건데 만약에 B 시나리오로 가서 25%만 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라고 하면은 화폐를 만을 발행하고 싶으면 정부는 25만 더 구해오면 됩니다. 이게 2014년에 스위스가 했던 그 레퍼런덤 그거예요. 그래서 20% 근본위제를 시작으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보통 100%까지 가진 않아요, 정부들도.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원을 더 찍어야 되면 20원 어치의 금만 보유하고 있으면 돼요. 더 새로 받아오면 되는 거죠. 이거를 100대 100으로 하면 1대1로 하면은 진짜 너무 많이 금을 갖다 바쳐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보유율 계산법이에요. 금이 부족해서 오늘날 돌아다니고 있는 돈을 다 감당할 수 없을 거다라는 거 그거 자체가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금 보유 비율을 조정한 다음에 금 가격을 조정을 하면은 오늘날 지금 미친 듯이 풀려 있는 이 많은 돈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으로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금값이 많이 뛰어야겠죠.
자, 그럼 그건 이론이고, 이제 실제 경제를 보면, 제가 전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금값에서 0이 하나 더 붙어도 이상할 게 없다. 지금 아운스당 2,000불인데, 뭐 그게 2만 불, 3만 불 돼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 두세 번 말씀드렸는데, 그걸 제가 밑도 끝 없이 괜히 부풀려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해요. 한번 보세요. 1971년까지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 있을 때 아운스당 35달러라는 금 가격이 있었잖아요. 그건 어디서 나온 거며 지금 2,000불은 적당한 가격인지 그 제가 왜 2만 불이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보세요. 1971년에서 72년 상황입니다. 이게 71년 말, 72년 말이거든요. 71년에 이제 그 연중에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 깨지면서 근본이자가 없어지면서 돈을 막 찍기 시작하죠.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트남 전쟁하고 우주선 로켓 쌓아 올리고 구소련하고 냉전하고 하면서 미국 정부가 돈을 엄청 더 찍어야 되는데 이놈의 근본이자 때문에 돈을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폐지를 하고 돈을 막 찍기 시작합니다. 그 본위제를 폐지한 그 해 71년 해 말에 M2 통화량, M2 아시죠? Money Supply, Notes, Coins, Deposit, Travelers Check, Savings Deposit 이런 거, Small Time Deposit, 작은 돈에 작은 그 적금 어마운트 1억 안 되는 거, 그다음 리테일 MMF 펀드 같은 거. 요 M2 통화량을 딱 봤을 때 1971년에 550 billion이라는 게 있었어요. 미국의 M2 통화량이. 여기가 550 billion입니다. 그리고 금 보유량은 10,000톤 정도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금 보유량이 사실 이게 16,000톤, 펀넉스에 있는 것까지 하면은 남의 나라 것까지 하면 이게 훨씬 더 됐는데 우선 만이라고 할게요. 10,000톤이라고. 요 10,000톤을 아운스로 바꾸면은 321 밀리언 아운스가 됩니다. 요건 제가 여기 쓴 거예요. 1 메트릭 턴이 32,150 트로이 아운스라는 걸 그 공식을 썼고요. 그래서 만 곱하기 32,150을 하면은 요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를 한국말로 100 1,000만 1억이라고 그러나? 네, 3억 2천 한국말로 제가 정확히 잘 못 읽으니까 321 밀리언이라고 할게요. 언스가 있어서 즉 이 A 통화량이라고 하고 있는 이 A over B를 하면은 1711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언스당 가격이에요. 1971년에 100% 금 보유를 했을 때. 근데 25%금 보유를 하면은 즉 통화량을 25%로 줄이는 거예요. 줄여서 계산을 하는 거죠. 내가 통화량 지금 발행해둔 돈에 25%만 금을 갖다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137 빌리언이 됩니다. 통화량이. 137 빌리언에 금을 갖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10,000톤의 금이라고 봤을 때 언스는 마찬가지로 321 밀리언이고요. 137500 나누기 321을 하면은 428이 나와요. 언스당 가격이 428불이라는 소리예요. 1972년을 보면은 그대로 요 나머지 똑같아요. 10,000톤 다 똑같은데 이 통화량이 벌써 800 빌리언을 불었죠. 여기서 550 빌리언이었는데 1년 사이에 250 빌리언을 더 찍은 거예요. 야 이제 금 안 갖다 바쳐도 돼. 너무 좋다 신나 하면서. 그렇게 딱 올라버리니까 가격이 1710 이게 이론입니다. 이론적인 가격이 1711에서 2488이 되고 25% 금 비율을 해도 428에서 622가 되는 거예요. 200 빌리언이라는 통화량을 200 빌리언이라고 하는 통화량을 금 1,000톤을 갖고 있을 때 본위제를 들어가면 622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971년, 72년 상황이에요. 미국에.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날 볼게요. 2022년 상황이 어떻게 되냐? 전 세계 M2 통화를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M2 통화를 봤어요. 이 미국 M2는 여기 지금 71년하고 비교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같은 M2입니다. 이 밑에 거부터 보면은 미국의 M2 통화를 2022년을 보면은 21 트릴리언으로 늘어나 있어요, 지금. 72년에 1 트릴리언이 안 됐는데 2022년에 21 트릴리언이 돼 있어요. 21 트릴리언을 놓고 미국 금 보유량이 줄었죠. 얘는 지금 금을 남의 금도 다 갖다 주고 금을 오히려 줄이고 있어요.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겁나게 사는데 21 트릴리언을 8,000톤에다 나누면 언스당 8만 불이라는 값이 나와요. 8만 1,000불. 만약에 25%만 필요하다. 25%만 금을 갖다 대겠다라고 해도 5.2 트릴리언 달러의 통화력이 있는 거고 8,000톤을 봤을 때 총 아운스 계산하고 나누니까 아운스당 2만 불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지금 2,000불이잖아요.
그렇죠? 이 계산법이 절대 맞은 건 아니에요. 옳은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답이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 금값이 어떻게 되고 만약에 금본위제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뭐 2만 불 갈 거다 이런 게 아니라 미국 달러만이 아니라 전 세계 M2 통화를 봐도 상황이 비슷해요. 전 세계 M2는 약 83 트릴리언 정도 돼요. 미국의 한 4배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 M2 통화의 25% 갖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전 세계 M2 통화를 봤을 때 83 트릴리언이면 레지스터 돼 있는 금 보유량은 3만 5천 톤이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총 지금 금이 세계에 돌아다니고 있는 게 한 7만에서 8만 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부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절반, 나머지 개인들이 보유하고 뭐 이빨에 끼고 있고 뭐 목걸이를 하고 있고 반지하고 있고 이런 게 한 3만 5천 톤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총 7만에서 8만 톤 정도 된다고 보는데 정부들이 갖고 있는 이 registered gold reserve라고 하는 그 골드 그게 3만 5천 톤이라고 보면은 83 트릴리언 나누기 3만 5천 톤을 했을 때 이건 아운스로 바꾼 거고요. 가격이 7만 3천이 나와요. 아운스당. 지금 2천 불인데.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25%만 M2 통화량에 갖다 대도 18,000불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뭐냐면 이 18,000, 7만 3천이 맞았다가 아니라 중요한 건 요 M2가 얼마나 늘어났냐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그래서 이 M2가 너무너무 늘어났으니까 사람들이 야, 이 금을 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오르지도 않은 그 금을 가지고 어떻게 금본위제로 다시 돌아가니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 돈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또 가격이 변하고 두 번째는 금 보유율을 100%를 할 게 아니라 40%, 20% 나라의 사정마다 조금씩 다를 거거든요. 그렇게 갖다 맞추면은 이게 돼요.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미국이 됐던 어느 나라들이 됐던 정부에서 돈을 찍으려고 할 때 금을 그만큼 갖다 바쳐야 되기 때문에 이 무책임한 모니터리 폴리시를 통화 정책을 펼 수 없다는 거죠, 걔들이.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의 핵심이에요. 이게 파이낸셜 리서치 한번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중앙은행들이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망치고 도덕적 해이에 휩싸여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망치는 짓을 못하게 해야 되고 무책임하게 돈을 찍어내는 짓을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게 제 드리는 말씀의 핵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금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금으로 갔을 때 금값이 뛸 수밖에 없다. 아니면 근본이제 안 가도 좋습니다. 제가 틀려도 괜찮아요. 제가 틀렸다기보다는 저는 글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안 가도 좋아요. 안 가더라도 실물 자산으로 사람들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정부가 계속 저렇게 돈을 찍어내면 언젠가는 인플로드 하니까 언젠가는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공급이 저렇게 많아졌을 때는 그 공급이 많아진 물건, 돈의 값어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가지 질문을 제가 여기 놨는데요. 1번은 어떤 방법을 도입해야 미래 중앙은행들이 특히 선진국 중앙은행이 이 신놀이를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을 도입해야지 종이돈, 법정화폐로 신뢰를 쌓고 이 도덕적 해이로 망가져버린 자본주의 시스템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3번은 어떤 방법을 도입해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이 정부 부채를 재정비하고 리셋해서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요거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제가 감사히 잘 읽어볼 거고요. 제 작은 바람은 비트코인이나 CBDC일 거라는 의견이 많지만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주시면 잘 읽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하고 CBDC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리셋이나 재정비하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자, 하여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 2023 대한민국 재테크 트렌드 기회 되시면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국 가면은 사서 읽어보겠습니다. 제 원래 영상 2부, 3부 아직 못 올린 거 꼭 하겠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4월, 5월, 6월 이 바쁜 기간이 드디어 시작이 돼서 진짜 정신없을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편, 정말 못해도 2주일에 한 편은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